예, 정우천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동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지금 10여 년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영호남 공동사업 현황을 이렇게 짚고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 올해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반영이 됐고 또 광주 대구 달빛 내륙철도가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무주 대구 약 85km 구간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미반영됐습니다. 전주 김천 간의 철도 건설은 추가 검토 사업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이 동서를 완전히 관통하고 앞으로 미래 산업 발전에 큰 동력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광주 대구에 88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철도보다 오히려 새만금에서 포항을 연결하는 그러한 도로가 빨리 좀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또 이 차원은 단순한 예타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나라의 가장 지금 골이 깊어진 동서 간의 내륙을 이어가는 그런 고속도로가 꼭 이루어져서 동해에서 서해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일이 좀 빨리 성사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 홍남기 부총리 제 객관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의원님 계속 지금 화면에 나온 거는 계속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예. 제가 국토부하고 부처에서도 정말 깊이 있게 검토해서 반영된 것도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 안 된 것도 있는데요. 저는 국토부하고 부처가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이번에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에는 또 국토부 장관님도 계시죠? 네. 국토부 장관 전번에 좀 제가 화를 냈는데 오늘은 화 안 낼게요.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하신 구간 들어간 것도 있고요. 예. 그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이제 곧 발표될 예정인데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해수부 장관님 그 다음 장 보십시오. 예. 지금 해상풍력단지가 지금 굉장히 2050 그것 때문에도 중요한데 지금 저렇게 25기가를 저렇게 한다는 게 제가 여기에 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농해수위에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지금 85개소를 계획하는데 그 다음 장 보시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도입했을 때 너무 제도 미비가 돼서 어업활동조사, 어업인 동의제도, 어업인 수렴제도가 일본이나 영국, 덴마크에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제대로 실시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7월 17일 2020년 작년 7월 17일 날 제도 개선이 됐어요. 그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잘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보통 이것도 그냥 신용만 하는 것 같아요. 보통 1회에서 뭐 3, 4회를 했는데 여기에 직접 거기에 관계되는 수산업계 비율은 5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장 보시면 계속 이 데모 시위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2009년도에 와서도 지금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 장 보시면 고창군에 지금 시범단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많던 옛날에 쭈꾸미가 거의 없어지고 어장 환경이 다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주민들이 보통 한 마을에 가보면요 한 100가구가 있다면 어민들은 한 30% 됩니다. 70%가 어민이 아니에요. 근데 70% 아닌 분들은 관계가 없으니까 돈 얼마 정도 이렇게 보상해주면 오케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0% 되는 어민들이 피해인데 어민들은 오히려 70%가 주민들이 그냥 거기 압력 수단이 돼가지고 그냥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해상풍력 다 좋은데 이러한 부분을 해결 없이 계속하면 국민들의 원망, 어민들의 원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 다음 장 보시면 이번에 그냥 2050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이 국무총리 산하에 저렇게 만들어졌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이 사전 환경성 조사를 그냥 해가지고 꼭 예타 면제하듯이 해상풍력 환경 영향평가 100kW 이상은 환경부에서 하고 해역 이용 협의 평가는 이제 100km 이하는 해수부에서 하기로 해갖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절차 전부 이제 면제하고 없애고 그냥 사전 환경 조사로 끝낸다. 그래서 빨리 촉진하자 이런 계획이거든요. 해수부 장관님, 예, 이거 이번 발전위원회에 참여하셨죠? 예, 저희 부처가 계속 이렇게 환경부에 되면 나중에 참여하고 어민들 책임은 전부 해수부가 질 텐데 그 해수부 장관님 가만 계세요? 산업부 아닙니다. 장관님, 산업부 장관이 주무장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빨리 촉진한다고 해서 그냥 환경 조사만 하고 그냥 지나가도 돼요? 예, 저희가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 해수부, 환경부와 함께 그리고 또 수협과 함께 그 개선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아무리 경제가 이렇게 한다 해도 절차와 방법을 찾아서 그 수용하는 그 피해 보는 어민들 어장 이런 걸 어떻게 잘 보호하고 합치 상생할 거냐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오히려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지금도 이렇게 해서 촉진한다고 해 가지고 밀어제끼다가는 이거는 민주법이 아니라 독재법 돼요. 독재법. 세상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에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수협과 그리고 해수부, 환경부 같이 논의를 하면서 법 논의 과정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위에서 내려보는 얘기가 아니고 밑에서 올려보는 얘기로 하는 거예요. 어민들이나 농민 입장, 현장 입장을 국회에서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다음 장 보시면 지금 이번에 탄소중립위원회의 3가지 안을 내가 보고 이게 가능할 것인가. 과연 원자력은 한 25%에서 지금 7%로 내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거의 70%, 60%까지 올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대한민국 안에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산자부 장관님이 여기 주무장관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탄소중립 주무는 저희 환경부 장관님이 주무를 하십니다만은 저희 신재생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가용한 면적과 그리고 앞으로 발달될 기술을 동원하면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밑에서 올려보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음 장 보세요. 지금 이 85개소를 25기가를 하잖아요. 계획대로. 1기가에 지금 몇 평이나 필요하다고 봐요? 해상풍력이. 1기가 만드는데 면적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그거 계산 안 해보셨죠? 밑에서 보면 계산하는 거거든요. 원전 20만 평이면 됩니다. 그런데 해상풍력은 6천만 평, 300배가 필요해요. 6천만 평 25기가 하면 15억 평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농지 면적이 얼마인지 압니까? 50억 평밖에 안 돼요. 세상에 6천만 평이면 여의도의 70배. 이게 1기가 1기가. 온통 남해안, 서해안이 전부 해상풍력으로. 제가 북구라파를 가보니까 거기에 바람이 우리 바람보다 훨씬 좋은 바람이에요. 저 북해에서 나오는 바람이. 근데 우리 바람은 쪼개져 가지고 그렇게 효율도 많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천만 평 곱하기 85군데를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그 면적이 거기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환경 영향 평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해역 이용 영향 평가도 안 하고 그냥 환경 조사만 해갖고 밀어제낀다.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말이. 지금 서해안, 남해안 이 어장이 완전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막 밀어 제낀다? 의원님, 저희가 그래 법을 추진을 할 때 네. 그런 어장과 좀 영향이 적은 거의 없는 이제 이런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을 하고 아니 예. 제가 보기엔 남해안 서해안 하면 우리 농지 면적 50억 평밖에 안 돼요. 근데 15억 평 거기서 원전은 이용률로 따지면요 원전 3배입니까? 3배 필요하면 15억 평이 아니라 50억 평. 남해안 서해안 통틀어서 다 해도 부족해요. 제가 보기엔 풍력 그렇게 타워도 한다고 지금은 저희가 합니다. 한 제가 보는 면적으로 4메가 정도지만 앞으로 8메가, 뭐 12메가 이런 큰 타워가 되면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먼 바다 쪽에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잠깐요. 예. 저는 탄소 중립 그거를 2050 해서 야 이제 정부가 이념이 아닌 진짜 경제 효율성으로 좀 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무망하대요. 넘겨보십시오.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원전은 도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관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이 도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 위험하다 하는 것 때문에 탈원전을 했는데 지금 탈원전 쪽으로 갔던 지금 어디입니까? 일본 한번 보세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기가 지금 건설하고 있고 허가치동이 9기. 그래서 지금 아직 다 한다 이거예요. 한다. 아니 프랑스가 75%에 50% 내린다 했다가 탄소중립 2050 때문에 다시 75% 올리고 영국은 SMR이라고 해서 소형 묘들 16기 건설하고 제가 보니까 그때 대통령이 체코 가서 말씀하셨는데 체코 동굴아파가 면적이 바다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상풍력이고 뭐 이를테면 없고 태양광보다는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SMR 쪽으로 가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 뻔하고 우리가 그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다음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 저걸 개발을 해서 2,400억 들여서 2015년까지 만들어 놓은 저 어마어마한 그 기술. 우리가 3가지가 없다고 후진타워한테 당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저 원전 계측 제어, 원로 냉각제 펌프, 핵심 설계 코드 이거 만들자 해갖고 8년 동안에 2,400억 들여서 저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 놓고 저게 APR 1,400보다 훨씬 좋은 거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세요. 안전성 10배. 건설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면 어마어마한 원가가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이 완전 정시 대처 시간이 몇 배 증가합니까? 9배 증가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술을 개발을 해 놓고 이게 캐비넷 속에 들어 있다는 게 얼마나 그다음 장 보세요. 이것도 1,400억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소 경제한다 하죠. 차세대 원자로 초고온 가스로를 만들어내면 거기에 대량 수소를 어마어마하게 수소를 부산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원자로를 1,400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산자부 장관님 다 그때 과장님 국장님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를 왜 사장시키냐 그거예요. 수출을 한다고 하면 수출 전략지구라도 만들어라. 아파트 지으면 아파트 모델하우스라도 하나 만들어야 아파트를 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거라도 수출 전략지구라도 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4년 동안 얘기를 해도 아예 아니 2050 하면서 수소 경제 그다음에 탄소를 줄인다고 하면서 줄이는 정책을 좀 펴야 할 거 아니냐. 우리 한정희 환경부 장관님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해놓고 내가 답변을 듣긴 드려야 되는데 아까 해역 이용형 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이거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사전 조사하는 정도로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주무부처가 해수부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바다니까. 근데 이제 지금 모든 내용을 보면 해수부는 패싱이에요. 패싱. 그러고 환경부하고 산자부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민들이 그 피해에 대해서 데모하는 건 누구한테 오냐? 해수부한테 올 거예요. 패싱하는 것은 제가 아니고요. 보기에는. 해수부하고 저희가 산업부 네, 그러한 같이 문제를 진행하고 극복할 있습니다. 수 있는 방향을 네. 잡아줘야 된다. 근데 안 잡아주고 있어요. 계속 권력에 밀려 해수부가. 그럼 어민들은 누구한테 얘기할 거냐? 그거를
검토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그런 거를 꼭 챙겨서 어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제도적으로 서로 그 공유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제가 옛날에 해남에 농사질 때 천막 생활을 5년을 했거든요. 참다래 그 키위 키운다고. 그래서 제 뼛속까지 DNA 들어있어요. 그 농민 출신이 지금 국회의원 300명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애절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쪽 현장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조금 보여준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수부 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는데 전번에 제가 내려가서 홍수 피해 때문에 다 얘기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해수부 장관님도 그거 가셨고 한 2, 3년 키우던 전복이 물바다를 이루어가지고 완전히 염도가 떨어지니까 한 마리도 살리지 못하고 다 죽어서 400억 정도 적자가 손해가 났는데 이 사람들 가서 한 40명한테 얘기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다시 해보고 싶다. 물을 5m 밑으로 내리면 그 가두리를 5m 밑으로 내리면 물나지가 나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입식 비용 내지는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겠다 해서 올라와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장 보시면 이번 추경에 하여튼 한 20% 10%밖에 못 해줬어요. 뭐 한 125억 필요한데 20억, 예방형 가두리 30억 12억밖에 못 해줬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건 11월 달에 차폐 입시가하는데 125억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융자금 받은 거 연기를 좀 해달라, 이런 아주 현실적인 요구입니다. 이 현실적인 요구 정도는 들어주셔야 그분들이 다시 한번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재난에 의해서 나온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풀어주셔야 돼요, 정부가.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꼭 이걸 챙겨가지고 갔다 오셨으니까 우리 총리님하고 부총님하고 얘기해서라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좀 동서통합 그리고 지역주의 극복, 또 하나는 우리 농업 다 이제 쇠락해 가는데 살리는 거 꼭 좀 함께 좀 마음 깊이 생각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지금 해수부 장관입니다. 해수부 장관입니다. 해상 풍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제기해 주신 그 문제, 특히 수산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 사항들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관계 부처하고 열심히 협의하고 있고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좁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바다를 주관하는 주무부처로서 지금 제기해 주신 그런 문제들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저희가 참여해서 어업인의 수용성 문제라든가 적극 저희가 대변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은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